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신애입니다. 김 회장님은 한국학부모연대를 이끌고 계신데 출연자로 뵙다가 이렇게 진행을 함께 맡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도 상담과 강의 위주로만 활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니 긴장도 되고 어깨도 무겁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인데요. 그런데 어른들을 기준으로 정책을 정하다 보니 정작 아이들이 행복한지는 항상 열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김은정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권리옹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제가 아동의 삶의 질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동의 삶의 질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강의의 그 요약은 아동은 단순히 뭐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학교 잘 다니려면 잘 다니고 이런 객관적인 주체가 아니라 아동도 주관적인 인격체로서 스스로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아동의 삶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아동에 대한 그리고 아동 복지에 대한 그 투자가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 정책, 아동 복지의 큰 목표는 사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것 그리고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 계획의 최상위 목표는 아동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아동의 행복을 잘 보장하고 그 아동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는 이런 그 지표를 통해서 측정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사회적 노력이 또 중요합니다. 아동의 삶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데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정량적인 지표를 써서 아동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살펴보고 또 그 다양한 영역들을 하나의 종합 지표화하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이제 지수화 노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그 소개드릴 그 이 아동 삶의 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 행해진 연구에서는 이런 다양한 자료를 써서 8개 영역에서의 아동의 삶을 측정하고 그거를 또 하나로 묶어서 지수화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지표의 영역은 크게 보면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그리고 이제 물질적 상황, 그리고 위험과 안전, 교육, 그리고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드는 것 이거를 아동 삶의 질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게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의 수준이고요. 이거를 그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7년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보시는 그 시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표에 그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점보다 높은 점수는 상대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이 지수로 봤을 때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100점보다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데 2017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령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지 세종 이런 지역의 아동들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밑으로 내려오면 전남, 충남, 경북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동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아동의 삶의 질이 왜 이런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는가?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이해와 설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연구에서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본 거는 그 사회 환경 그리고 특히 그 사회 환경을 사회 지표로 봤을 때 이런 거시적인 사회 환경 시도의 어떤 차이가 실제로 아동 행복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자료로 보시는 거는 그 아동 그 행복 지수와 삶의 질의 지수와 문화 예술 스포츠 관람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본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문화 예술 스포츠 관람 비율이 높아지는 지역일수록 아동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참여라든지 예술에 대한 어떤 향유가 아동의 삶의 질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본 것은 그 지자체 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아동의 만족도와 어떤 영향을 보이는가를 봤을 때는 역시 이것도 예측할 수 있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양호한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는 지역일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행복,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이 요소들은 문화, 예술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적인 재정 그리고 이런 소득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연구에서 또 주목해서 본 것이 그 지자체가 쓰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일반 회계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즉 이 케어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가 실제 아동의 만족도에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본 것들은 높아질수록 상태가 좋아질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지표들을 봤습니다만 이번에 보시는 지표는 지역별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입니다. 이 경우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아동 학대의 발견이 높아지는 지역일수록 아동의 삶의 질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역시 그 아동의 환경 중에 중요한 것이 이런 학대로부터의 보호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아동의 삶의 질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 이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있는 수준이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이런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국 중앙정부의 어떤 균형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의 삶의 질, 아동의 또 행복도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함의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에 아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걸었습니다만 이제 이 계획이 나온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크게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변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이런 쪽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